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회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회계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전달할 때 말이란 걸 통해서 전달하는 것처럼요. 회계는 뭐였습니까? 그래요. 기업이 자신들의 어떤 상태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기업의 마치 언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회계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혹은 숫자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회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그리고 충분히 회계라는 게요, 논리적으로 잘 정리만 된다면요, 이 회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현재의 상황과 경영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 회계는요, 말 그대로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기업의 언어인 회계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부했다면요, 오늘부터는 이제 각종 이 회계를 바탕으로요, 각종 경영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바로 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재무 관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우리 재무 관리라는 걸 배우기 전에요, 우리 재무 관리는요, 앞으로 우리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할 텐데요. 3, 4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재무관리를 공부할 건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에 왜 시간가치가 이게 부여가 되는지를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럼 화폐 시간가치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요, 그 다음 이 화폐 시간가치가 왜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 필요로 하는지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재무관리 관계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그래요, 이를 통해서 재무관리의 가장 핵심은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걸 일단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통해서 재무관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재무관리는요, 일반적으로 전통적 재무관리라고 하는 뭡니까? 주식과 채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최근에 와서 이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는 뭡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재무관리의 본격적인 내용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한 평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 이 재무관리 전체에 대해서 강의가 끝이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와 재무관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재무관리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 투자형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과목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가 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ime value, 그 다음 mo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TVM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줄여서 보통 우리가 TVM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TVM. 여러분들 나중에 금융권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 금융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CF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CFA라는 자격증은요, 사실 쌤이 조금 약간 과정을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CFA를 공부할 때도 이 TVM은요, 화폐의 시간가치는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뭔지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10,000원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지금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 뒤에 받으실래요? 제가 어쨌든 10,000원을 준대요. 근데 지금 받으실래요? 나중에 받으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금 받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 지금 받는 만 원과 1년 뒤에 만 원은요, 이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요, 내가 하다못해 은행에 예금이라도 해놓으면요, 그럼 어때요? 그래요. 최소한 이자라도 받겠죠. 그러면 1년 뒤에 그 만 원은요, 만 원이 아닐 겁니다. 이자까지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원이라도 다만 더 받게 되겠죠. 그럼 1년 뒤에 내가 만 원을 받으면 그때 1년 뒤에 나는 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만 원 받은 사람은 1년 뒤에 그 돈이 얼마가 돼요? 10,000원. 당연히 뭐가 더 좋죠? 지금 받는 게 낫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자,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제가 그때는 이야기 안 했네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A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요, 예를 들어서 현재 2,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현재 핫도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 2018년입니다. 2018년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2019년이 됐을 때도 A는 그대로 2,000원을 가지고 있고요. B는 핫도그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이게 2019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물가가 예를 들어 핫도그 하나당 가격이요. 이 당시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러면 요 A가 가지고 있는 2,000원이라는 요 당시에 돈은 얼마냐? 요 당시 돈으로 핫도그를 사 먹으면요.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2개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당시에 2018년도에 A가 가지고 있는 2,000원과 B가 가지고 있는 핫도그 2개는요. 어떤 거냐? 그래요. 이거 2개는 똑같은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9년이 됐을 때 물가가 상승해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때 핫도그 하나당 가격이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핫도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B는 역시나 핫도그 2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A의 2,000원은요.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2,000원은 어떻게 되냐? 그래요. 이거는 지금 핫도그를 하나밖에 못 먹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래요. 차라리 지금 돈을 2,000원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2,000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왜? 지금 인플레이션 발생 전에 2,000원은 핫도그 2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니까 뭐예요? 그래요. 핫도그를 이제 하나밖에 못 사 먹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지금 2,000원 받을래? 나중에 2,000원 받을래? 그럼 저는 지금 2,000원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화폐라는 건요. 화폐라는 건 어떤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화폐의 가치가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똑같은 만 원이라도 그게 시간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 뭡니까? 지금의 만 원과 나중에 1년 뒤의 만 원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요. 그렇게 가치가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실물 투자 기회가 존재하네요. 그렇네요. 지금 내가 만 원을 받으면 이걸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저축해 놓으면 내가 1년 뒤에 나중에 만 원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의 만 원이 나중에 만 원보다 훨씬 더 좋겠네요. 맞습니까? 두 번째, 방금 했네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지금의 돈의 가치가 나중에 똑같은 돈을 받아도 지금의 돈의 가치가 나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컸죠. 지금 2018년도에 2,000원을 받는 게 2019년도에 2,000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때 2,000원을 핫도그를 2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2,000원은 뭐냐? 핫도그 하나밖에 못 사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의 2,000원을 미래의 2,000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네요. 그래요. 인플레이션도 이런 화폐의 시간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쌤이 지금 만 원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드릴까요? 1년 뒤에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지금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만 원을 지금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 일부 친구들은 저는 1년 뒤에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갑자기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가 뭐 다른 곳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가 그 친구에게 준 걸 약속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뒤에 이 친구가 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치 이거죠. 뭡니까? 미래는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역시 화폐의 시간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실물 투자의 기회 존재와 인플레이션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의 만 원은요, 미래의 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만 원과 나중의 만 원을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모든 지금 사람들은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사실 알게 모르게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볼까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 화폐의 현재 가치 구하는 바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현재 가치를 공부하기 전에요, 미래 가치를 먼저 공부하면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미래 가치부터 지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함께 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그러면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율이 10%가 된대요. 10%.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100만 원 줄게. 지금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는 지금 받을래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받을래요? 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쌤, 저는 나중에 받는 대신에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받는 친구와 똑같은 가치를 갖는 금액을 1년 뒤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이거 안 쓴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어디에다 넣어두냐? 은행에다 저축해둡니다. 그럼 은행에 저축해두면요, 1년 뒤에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서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금액만큼 1년 뒤에 이 친구가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찾아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을 받는 친구의 1년 뒤에 가치가 되겠네요. 즉 1년 뒤에 돈을 받겠다는 친구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저축해서 1년 뒤에 받는 그 금액만큼을 만약에 1년 뒤에 받으면 현재 100만 원을 받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가치를 돈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걸 구할 때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현재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요, 요거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요. 예. 그러면 은행의 현재 이자율이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요 100만 원이 1년 뒤에 여러분 얼마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되냐?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10만 원. 자, 여러분 110만 원 이거 어떻게 구했죠? 110만 원? 이렇게 구하시지 않았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10만 원이라는 돈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원금. 자, 여러분 이쪽에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내가 처음에 넣어놓은 원금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자, 100만 원을 은행에다 저금하면요, 어떻게 되냐? 이자가 나오겠죠. 그래요. 이자율이 지금 10%래요. 그러면 내 원금 100만 원에다 곱하기 이자율 10%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원금과 이자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이자가 1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하면 얼마? 110만 원이라는 돈이 딱 나오네요. 그게 바로 여기에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다시 1년 뒤에 110만 원이 되는데요, 내가 이 돈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다시 1년 뒤에 내가 더 찾겠다. 즉 100만 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은행에 저축해서 1년 뒤에 110만 원이 됐는데 내가 이 돈을 안 찾고 그대로 이 전체 금액을요 1년 동안 한 번 더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110만 원이요 1년 뒤에 2년 차가 되면, 요때 2년 차가 되면요 얼마가 되냐? 요게 바로 해보면 121만 원이 돼요. 121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21만 원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처음에 1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원금이 이제 110만 원이 되었죠. 자, 원금 110만 원에다가 플러스 110만 원 곱하기 또다시 이자율이 1년 동안 10% 줄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1년 차가 되었을 때의 원금과 그때부터 1년 동안의 이자로 나누어지겠네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110만 원 플러스 여기 10% 곱하면 11만 원이 나오죠. 그럼 합치면 121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은행에서 저축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을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안 상태에서 보면 요게 은행에서 했던 것들이 다 화폐의 시간 가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이런 걸 하나 뽑아낼 수 있겠네요. 한번 보세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요 돈이 1년 뒤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 100만 원과 원금과 여기 원금에다 이자를 곱했죠. 그럼 요거를 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조금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00만 원과 100만 원이 똑같으니까 요 두 개를 공통으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그러면 1 플러스 10%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곱해보면 100만 원, 이렇게 곱하면 100만 원 곱하기 10%. 그러면 요게 그대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저축하면요. 1년 뒤에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어떻게? 100만 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로 해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승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121만 원이라는 이 가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보세요. 1년이 되었을 때 110만 원이 이제 원금이 되어서 이게 1년이 지난 후에 121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0만 원에다가 110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를 다시 곱해서 요 값이 나오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110만 원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110만 원을 앞으로 빼내면 1 플러스 10%의 1승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 1년 동안에 그때 실제 1년 동안의 가치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하네요. 똑같네요. 그런데 원금에다가 이자율 1 더하기 이자율 하면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0만 원이라는 돈은 아까 전에 110만 원인 돈 요거는 어떻게 구한 거였습니까? 요렇게 구한 거죠. 요게 지금 1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요.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의 1승에 다시 1 플러스 뭡니까? 10%의 2승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0%의 1승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요 두 개가 똑같은 게 1승 1승으로 두 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100만 원에 1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현재의 100만 원이요. 1년 뒤에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집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100만 원 원금 곱하기 어떻게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1승 1년이니까 1승 해주고요. 그 다음 2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원래 있던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2년까지니까 2승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그럼 3년은요? 3승, 4년은요? 4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 화폐 시간 가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이 미래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동일한 값어치를 가지려면 이자율이 10%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고 다시 또 1년 뒤에 2년 후에는 그럼 얼마만의 가치를 가지냐?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현재 가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현재 가치 한번 보죠. 현재 가치를 보시면요. 요거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했으면 요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똑같이 이자율이 10%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121만 원이 되려면요. 2년 후에 121만 원은요. 지금 바로 1년 전에 요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얼마를 넣었을 때 121만 원이 1년 뒤에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요게 바로 현재 가치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이렇게 갔다면 이제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까 미래 가치 구했는 것처럼
1년 뒤에 얼마의 원금을 넣으면요. 요게 1년이 되어서 2년 차에 121만 원이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하면요.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뭐 X에다가 요렇게 할까요? 자, 다시. 자, 보세요. 여기서 X라는 원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이 몇 %냐? 10%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간 거니까 1승을 한 게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121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1년 뒤에 요만큼 돼야 되니까. 그럼 요 X값 어떻게 구합니까? 아,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X값 어떻게 구하냐? 자, X는 어떻게? 121만 원에다가 1 플러스 10%에 어떻게 1승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아, 지금 구하는 이 X는요, 이렇게 구한 거네요. 뭐, 여기에 있는 이 값에, 이 지금 미래 가치의 값이 있으면요, 이 미래 가치의 값에다가 1년 동안 여기 이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1 플러스 이자율 10%에 요게 딱 1년 기간이니까 1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냐? 요게 바로 뭐 11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 현재에 얼마의 돈을 저금을 해야 그래야 1년이 됐을 때 110만 원이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110만 원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때 X를 언제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1 플러스 이자율 10%에 1년간 갔으니까 1승입니다. 그게 얼마가 돼야 돼요? 110만 원이 되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때 X는 어떻게 되냐? X는 뭐가 돼요? 110만 원을 1 플러스 10%의 1승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요 X는 요 말을 의미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X가 지금 110만 원을 구한 게 요 방식이죠. 110만 원을 구한 게 요 방식이니까 자, 110만 원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요. 자, 110만 원이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대로 한번 넣으면요. 요 110만 원에 넣으면 보세요. X는 어떻게 돼요? 110만 원의 자리에다가 1 플러스 10%의 1승 요거를 121만 원으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11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를 밑에 다시 1 플러스 10%의 1승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분수라 그래서 요거는 1분의 요렇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안에 것 곱하고 뒤에 것 곱하면요. 요 값이 얼마가 되냐? 결국에 1 플러스 10%의 뭐예요? 제곱분의 121만 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오는 게 뭐가 되냐? 121만 원을요. 1 플러스 이자율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왜? 하나, 두 개 온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현재 가치는 이렇게 구하네요. 뭡니까? 미래 가치는요. 여기 현재 가치를 미래에 받을 때 동일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뭡니까?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에다가 그 기간만큼 1승 혹은 두 번이면 2승 이렇게 했었는데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는요. 미래의 원금에다가 미래의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하나 갔으면 1승, 두 개 갔으면 2승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바로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바로 이 현재 가치와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앞으로 현재 가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지만, 이 현재 가치라는 값을 우리가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미래 가치의 값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쭉 다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화폐의 시간 가치가 뭔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웠다면요.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왜 배웠는지 이걸 재무관리와 접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를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정리 좀 하고요. 다시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와 재무관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